먼저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TV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채널을 개설한 목적은 국회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악법에 대해 함께 국회 입법 사이트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 국민의 목소리를 내고 현재 세계가 직면한 그레이트 리셋과 국내외 정세 등과 관련된 정보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오픈 카톡방은 예레미TV로 카카오톡에서 검색하셔도 찾을 수가 있고 예레미TV 커뮤니티 게시글에 달아놓은 링크나 영상 설명에 기재한 링크를 직접 클릭하고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및 북한 공산당과 매우 친합니다. 공산당과 각종 가치와 생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더불어공산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중국 공산당이 좋아하게 되는 상황이 최근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데일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군 GOP 경계 시스템에 중국산 장비를 사용해 검찰로부터 기소를 받은 사건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목선 귀순, 오리발 귀순, 철책월북, 임진강 수영월북 등 군의 경계 태세를 의심케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겨울 동해바다를 약 6시간 동안 10도 헤엄치고 월남한 이른바 오리발 귀순을 한 20대 초반 북한 남성 정체를 두고 네티즌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예비역 장성 및 군사평론가, 네티즌들은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고 6시간 이상 얼음장 같은 겨울바다를 한밤중에 수영하려면 우리의 해군 특수전전단 요원과 같은 특수요원이 아닌 일반 민간인들은 불가능하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무장지대 일반 전초의 경계를 맡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수천억 원을 들여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개량하기로 26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군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에 중국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납품한 사업자들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자가 판매한 중국산 CCTV는 목선 귀순, 오리발 귀순 지역 부대들에도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6일 제14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을 국내 구매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전선 비무장지대 일대에 만들어 놓은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경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서 26년 4,800억 원을 들일 예정인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은 카메라 탐지 능력을 높이고 통제체계의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감시 경보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며 군의 경계력 보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사청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인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협력부는 군납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3월 육군이 226억 원 규모의 해강변 경계과학화 시스템 사업 입찰을 할 때 국산 중소기업이 제조한 CCTV를 납품한다는 제안서로 사업을 따냈습니다. 정부 사업에 입찰할 때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에는 혜택이 있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산 CCTV에 국산 라벨을 붙여 납품하고 대금 120억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 육군이 발주한 항포구 감시체계 사업에도 입찰해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따냈고 똑같은 방법으로 대금 15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 등이 중국산 CCTV를 수입한 금액은 47억 원가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27일 중앙일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육군의 중국산 짝퉁 해양 감시 장비를 납품한 혐의로 업체 관계자 5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이 중국산 장비를 납품한 사업은 동서남해안 일대의 경계를 맡는 9개 사단을 대상으로 했으며 모든 장비가 설치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목선 귀순, 오리발 수영 귀순이 발생한 경계 취약지인 8군단에도 총 46대 58억 원 규모의 장비가 설치됐다면서 그러나 육군은 기능에 문제가 없어 정상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군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중국산 CCTV를 사용 중이라는 지적은 2020년 10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의원이 처음 했습니다. 하태경이 중국 간첩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같은 해 11월 국방부 감사관실은 자체 감사 결과 의혹 대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점이 없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하 의원은 같은 달 말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의 강한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납품될 CCTV 215대 모두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돼 긴급조치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안 전문 매체 보안뉴스는 2020년 12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육군의 강한 과학화 경계 시스템용 CCTV는 중국산이었으며 설정된 IP 주소가 중국 베이징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CCTV들의 IP 주소들이 과거 악성 코드를 유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과학화 경계 시스템과 같이 원거리 야외 감시를 하는 CCTV는 보통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IP 주소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문은 CCTV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중국 업체가 IP 주소를 임의로 설정한 뒤 국내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악성 코드를 유포한 이력이 있는 IP 주소를 고의로 설정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기초수사한 것을 지난해 10월 넘겨받은 뒤 추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한 덕분에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방위사업 범죄에서 오랜 수사 공판 경험을 가진 검찰이 보기에는 경찰 수사로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추가 압수수색과 사업자료, 거래 내역 분석, 다수의 참고인 피고인에 대한 20여 회의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의 추가 범죄 행위를 발견하고 공범들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군 관계자의 금품 비리 등 혐의는 군 검찰단이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검수완 박 법안에서 검찰의 수사 범위 가운데 방위사업 범죄가 제외된 점을 언급한 뒤 검찰의 보완 수사를 부당하게 축소할 경우 이번과 같은 주요 사건의 범죄 규명에 심각한 지장이 생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 제재를 가한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중국산 장비에는 감시 장치가 들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개입해 중국산 CCTV 장비 납품 사건의 전모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만약 검수완박 법인이 시행되면 앞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중국의 검은 마술을 더 이상 밝혀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범죄 사실을 밝히는 핵심 기능입니다. 이것을 못하게 검찰의 손발을 묶는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의 간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사주를 받았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레미TV 채널이 유튜브로부터 제재를 받을 상황을 대비해 서브 채널인 예레미TV 3채널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곳 예레미TV 3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